고등법원 부장들도 왜 국회 재정위원회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개헌 요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는데 함부로 영장 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영장은 그냥 막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 같은데 영장의 무게를 좀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 폰이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그 국회 운영위원회 그날 잘 지켜보셨잖아요. 그때 그 운영위원회 때문에요. 네네. 청원이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국회 청원에 대통령 탄핵 이게 몰랐어요. 네네. 국회의원 5선 한 사람도 5번 한 사람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보도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했거든요, 별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청원이 있구나 네네. 했는데 기폭제가 그거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회고록. 네네. 그리고 어제 본회의.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청원을 하는데 지금 뭐 2시간, 3시간 대기하는데 어떤 분이 그랬더래요. 8시간을 대기해도 나는 하겠다. 네네. 근데 그게 복잡해요. 굉장히 자기 이름 써야 되고 인증받아야 되고 주소 써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주민번호 써야 되고 막 그래서 복잡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실명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공개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일각에서는 북한의 지시다. 북한에서 누구한테 지시합니까? 이분들은요 대놓고 해요. 그러니까 5.18도 네네. 북한군 700~800명이 내려와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700~800명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아니 글쎄 휴전선에서? 휴전선에서 내려왔다. 완전 무장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전두환 계엄군은 뭐 하고 그때 있었어요? 그 정부는 전두환 정부는 뭐 했어요? 아니 그때 5.18 때는 말이죠. 그때는 저 계엄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 시내 곳곳에 전부 총 들고 서 있었어요 군인이. 아니 글쎄 누가 그랬었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붙이는 거죠. 똑같은 아니 근데 거예요. 교육받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해라. 휴전선에서 광주까지 몇 킬로미터냐?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왜 수백 명이 가는 동안에 우리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냐? 그럼 그 전두환 무능하네. 계엄군. 무능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일 저질러 놓고 어떻게 도망갔냐? 그걸 믿는다니까요. 지금도 북한 특수군이 그랬다는 거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유언 비어를 만드는데 네. 택시 운전사 네. 영화를 볼 때는 극장에서는 다 울고 네네. 울분하면서 나와서는 또 700~800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 불행한 네. 건데 어떻게 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지금도 말이죠. 특정 지역을 혐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KBS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야구 잡설이라는 유튜브가. 뭐가 나왔냐? 오늘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니까 지난 6월 25일 날 롯데 자이언츠하고 기아 타이거즈하고 야구를 했대요. 네. 근데 처음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14대1로 이겼답니다. 근데 결국에는 15대15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를 북한군에 비교를 했어요. KBS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야구 잡설하는 유튜브에서 그리고 북한군 점령 지역에 기아 타이거즈 로고를 표시해놓고 그리고 하단 자막에 6.25 대첩. 아니 언론을 장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통위원장을 탄핵 보고한다고 하니까는 사표 내버리잖아요. 그렇지만은 런홍일 아무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우리는 그대로 두지 않아요. 국정조사를 해서 네. 반드시 어떻게 MBC, 방문진, KBS, EBS를 장악하려고 기도했느냐 네네. 이걸 파헤칠 거예요. 그리고 방통위 후임위원장으로 네. MBC에 같이 있었던 그분 누구죠? 부끄럽습니다. 이준숙 이진숙 예. 기자 출신인데 대전 MBC 사장. 제가 이제 이란 전쟁 때인가 뭐 그때 뭐 종문 기자로 한번 갔었는데 방송 탄압 기술자입니다. 제가 후배인데 저의 후배죠. 그런데 세월호 참사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보도 본부장이었거든요.
그때 MBC가 저질렀던 정말 추악한 짓이 있죠. 세월호 참사 전원 구조 뉴스 낸 거. 그렇게 표현도 했죠. 그때 MBC예요. 그때 보도본부장 책임자였어요. 그리고 민영화를 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KBS를 MBC를 민영화시키려고. 민영화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는 민영화는 안 돼요. 70대 30으로 방송문화진흥재단과 유경재단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데 지금 자산 재평가를 하면 수조 원이거든요. 그럼 30% 지분을 갖고 있는 박근혜 어떻게 됐든 정수장학회가 몇 조를 가져간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됩니까? 이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후임으로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진숙 기자. 전 대전 MBC 사장이 온다는 지상 명령이 나더라고요. 박근혜 때 대전 MBC 사장.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문회를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보도를 전원 구조라고 했던 그때에 거기에 임원진이 다시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용납하냐. 그러한 것을 국정조사로 네네. 밝혀내야죠. 밝혀내면은 만약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서 청문회에서 하더라도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하면은 다시 두 사람이 되니까 합의제 기구가 됐다. 말이 안 되죠. 그거 지금도 그거 위법이라고 하는데. 아니 글쎄요. 그 합헌 판결이 났어요. 어떻게 됐든. 그렇지만은 합의제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네네. 박문진 MBC, KBS, EBS를 건드니까 들어오면은 또 우리는 탄핵을 합니다. 해서 업무 정지를 시킨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우리 이제 임명하고 네네. 탄핵하고 면직하고 국정조사하고 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스픽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조금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른 행정부나 다른 기관과 다르게 다른 데는 이제 장관이 독임제로 장관이 결정하면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이 합의를 해야만 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2사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버려요. 국회에서 네네. 추천한 사람은 임명을 아예 안 해버려요. 임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최민희 네네. 그래 국힘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국회의원 돼가지고 7개월 만에 사표를 냈어요. 과방위원장. 아니 사표를 낸 게 아니라 7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야당 인사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럼 안 해 하고 그냥 거기 방통위원회 가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